그렇기 때문에 서예순 씨가 이제 이상호 씨 그리고 고 김광석 씨의 형을 지금 고소한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앞선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뭐 이상호 씨도 이상호 씨지만 그 김광석 씨의 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맺혔다고 할까요? 그런 감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측이 다 맺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김광복 씨 같은 경우에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동생 김광석 씨가 서예순 씨의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점과 결혼하고서 딸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할 때 그 서예순 씨의 이모가 돌잔치 준비를 해주면서 전 남편보다 임무를 못하는데 돈은 많이 버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때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상황을 알게 됐었고 또 혼수를 가지고 왔을 때 식탁이 뭐 한 1,00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송해준 분에게 들었더니 12만 원짜리를 좀 싸게 해서 9만 원에 산 거였더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등등 좀 감정적으로 맺혔던 거 소송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할 때도 양측이 정말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강을 건넌 지는 오래인 것 같고요. 이제 2라운드 이제 저작권,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송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맞불 작전이 가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영화를 찍어서 이제 그 영화가 네. 사실처럼 이제 전달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했던 건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김광석 씨의 지인, 뭐 박학기 씨, 가수 박학기 씨 같은 경우는 뭐 안부를 물어봤더니 뭐 해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추모 사업회에서 기금을 좀 전달을 했더니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그 계속해서 이제 김광석 씨의 죽음과 또 부인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이 사고가 이게 좀 더 커졌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서예순 씨가 소송 사기 의혹을 받았던 이유가 대법원 판결 전인 2007년 12월에 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만 그때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송 사기 의혹을 받았는데 박학기 씨 같은 경우는 김광석 씨의 막역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모 사업 기념회에서 이제 돈 기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2014년에 서예순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서현 양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서현 양을 볼 수 없으니까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서예순 씨 그때 말이 해외에 있어서 나도 자주 보지 못한다라고 이미 하면서 10년 전에 죽은 딸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정말 경황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래서 자꾸 서예순 씨 언행 때문에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서예순 씨가 뭐 다시 소송 얘기로 돌아오면 소송을 준비하는데 변호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을 선임했더라고요. 글쎄요, 뭐 예전에 원래 이제 강영숙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이제 강영숙 변호사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번에 이제 박훈 변호사라는 분을 선임을 했는데 이분이 봤더니 그 예전에 영화 부러진 화살에 보면 안성기 씨 나오는.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석궁 테러를 했던 사람이 당시에 이제 성균관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 이제 그 교수를 변호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어떤 인연인지 뭐 선임을 하게 됐는데 뭐 서예순 씨 입장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무혐의도 중요하지만은 서예순 씨 입장에서 보면 누구죠? 이상호 감독은 이제 무고하고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을 고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좀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 변호사를 찾은 것 같네요. 지금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지난 9월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도박을 하고 있다. 팩트 없는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제 무고죄로 갈 가능성이 큰데 과연 이제 이게 정말 무고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검찰에까지 최종 결론이 무혐의가 난다는 걸 가정하면서 검찰에서 혹시 뒤집힐 가능성이 뒤집힐 가능성 그건 있죠. 모든 수사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가 이제 경찰에 올린 그 수사 결과를 다시 검찰에서 보고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예순 씨가 유리한 건 맞죠. 일단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전부 다 무혐의.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그 결론이 그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기치사 소송사가 무혐의라고 하면 당연히 허위 사실이죠. 문제는 이상호 기자가 이것을 영화를 만들 때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하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허위 사실은 결과적으로 맞는데 나는 당시에 이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 영화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충분히 의심을 살만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예. 무고는 또 어떤 문제냐면 그냥 영화만 만들면은 무고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 보니까 그 이상우 감독 옆에 또 안민석 의원도 있더라고요. 중앙지검에 기자들 앞에 포털에 서서 다 성명서 발표하고 고발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랬죠.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서해순 씨가 저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검찰에다가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그 예, 오바라는 예.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고라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 좀 더 죄는 더 커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무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나는 이걸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허위 사실인 걸 알고 이거 허위 사실인데 이 서해순이 무조건 속된 말로 콩밥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고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내 영화 사실 정말 진짜로 믿었고 허위 사실을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고소 고발을 하는 거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 무고에 대한 고의 부분을 좀 많이 다투어야 될 겁니다. 싸게 뭐 한 1,000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송해준 분에게 들었더니 12만 원짜리를 좀 싸게 해서 9만 원에 산 거였더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등등 좀 감정적으로 맺혔던 거, 속임을 예. 당했던 네.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할 때도 양측이 정말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정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강을 건넌 지는 오래인 것 같고요. 예. 이제 2라운드 이제 저작권,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송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맞불 작전이 가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영화를 찍어서 이제 그 영화가 네. 사실처럼 이제 전달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했던 건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김광석 씨의 지인, 박학기 씨, 가수 박학기 네. 씨 같은 경우는 뭐 안부를 물어봤더니 뭐 해외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또 그 추모 사업회에서 기금을 좀 전달을 했더니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김광석 씨의 죽음과 또 부인에 대한 어떤 그 불신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이 사고가 이게 좀 더 커졌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서해순 씨가 소송 사기 의혹을 받았던 이유가 대법원 판결 전인 2007년 12월에 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만 그때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송 사기 의혹을 받았는데 박학기 씨 같은 경우는 김광석 씨의 막역한 친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모 사업 기념회에서 이제 돈 기금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2014년에 서해순 씨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예. 서현 양에게 주기 위해서. 예. 근데 서현 양을 볼 수 없으니까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네, 네. 서해순 씨 그때 말이 해외에 있어서 나도 자주 보지 못한다라고 이미 하면서 10년 전에 죽은 딸인데. 그렇죠. 근데 그때 정말 경황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래서 자꾸 서해순 씨 언행 때문에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서해순 씨가 뭐 다시 소송 얘기로 돌아오면 소송을 준비하는데 변호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을 선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뭐 예전에 원래 이제 강영석 변호사 선임을 그렇기 때문에 서해순 씨가 이제 이상호 씨 그리고 고 김광석 씨의 형을 지금 고소한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앞선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정신 상태가 정상이신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어요.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이상호 씨는 공개 사과를 하시고 제 명예 회복을 해주시고. 뭐 이상호 씨도 이상호 씨지만 그 김광석 씨의 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맺혔다고 할까요? 그런 감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측이 다 맺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는 김광복 씨 같은 경우에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동생 김광석 씨가 서해순 씨의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점과 결혼하고서 딸이 태어나고 돌잔치를 할 때 그 서해순 씨의 이모가 돌잔치 준비를 해주면서 전 남편보다 임무를 못하는데 돈은 많이 버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때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상황을 알게 됐었고 또 혼수를 가지고 왔을 때 까지 최종 결론이 무혐의가 난다는 걸 가정하면서 검찰에서 혹시 말씀드리면요. 뒤집힐 가능성이 뒤집힐 가능성 그건 있죠. 아. 모든 수사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가 이제 경찰에 올린 그 수사 결과를 다시 검찰에서 보고 이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서해순 씨가 유리한 건 맞죠. 일단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전부 다 무혐의. 경찰에서 예. 무혐의 네.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그 결론이 그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허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유기치사 소송사가 무혐의라고 하면 그렇죠. 당연히 허위 사실이죠. 문제는 이상호 기자가 이것을 영화를 만들 때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하고 만들었냐는 거예요. 주관에 개입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허위 사실은 결과적으로 맞는데 나는 당시에 이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취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충분히 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이제 강석 변호사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뭐 이번에 이제 박훈 변호사라는 분을 선임을 했는데 이분이
봤더니 그 예전에 영화 부러진 화살에 보면 안성기 씨 나오는. 그렇죠. 네. 당시 이제 그 석궁 테러를 했던 사람이 당시 이제 성균관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그 교수를 변호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어떤 인연인지 뭐 선임을 하게 됐는데 뭐 서해순 씨 입장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무혐의도 중요하지만은 서해순 씨 입장에서 보면 누구죠? 이상호 감독은 이제 무고하고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을 고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좀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 변호사를 찾은 것 같네요. 즉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지난 9월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도박을 하고 있다. 팩트 없는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제 무고죄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큰데 네. 과연 이제 이게 정말 무고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일단은 검찰의